안녕 우떡이다. 첼시의 영원한 레전드 골키퍼, 월드클래스 키퍼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모두 갖춘 남자, 5개국어 만능 스마트한 남자, 축구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 드럼까지 섭렵한 남자, 첼시와 아스날을 모두 섭렵한 진정한 런던의 숨장 페트르 체흐. 당신이 궁금하다. 우따따 우. 풀네임 페트르 체흐. 1982년 5월 20일생. 한국 나이 39살, 만 나이 38살.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는 마라. 아직 40살 넘지 않았다. 무려 30대 후반이다. 국적 체코. 참고로 체코에는 유로 2008을 기념한 체흐 대형 관람차가 있다. 모든 골을 모조리 막아버리겠다는 무한도전에서 스테판 커리를 상대한 명수홍이 떠오르는 비주얼이다. 키 196cm, 몸무게 90kg. 역시 골키퍼는 키가 크고 봐야 된다. 현재 직업은 아이스하키 선수 겸 축구 행정가다. 참고로 첼시에서 테크니컬 앤 퍼포먼스 디렉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체흐는 체코 풀젠에서 태어났다. 뼛속까지 운동선수일 것 같은 그가 처음 선택한 직업은 다름 아닌 영화 배우였다. 모두들 몰랐지? 체흐가 어렸을 때 체코 TV 시리즈 테리토리 오브 화이트 디어? 뭐라는 거야? 아무튼 여기서 혼자라는 역할로 아역 배우 데뷔를 했다. 와우! 하지만 1991년경 운동선수 출신인 부모님의 권유로 연기에서 축구로 진로를 바꾸게 된다. 그리하여 체흐는 7살 때 지역 구단인 FC 빅토리아 풀젠 유소년팀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체흐는 처음에 스트라이커로 축구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수비수로 포지션을 옮겼다. 어느 날 유소년 훈련 중에 골키퍼를 맡은 친구가 나오지 않았고 체흐가 임시 골키퍼로 골문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또래들보다 월등하게 큰 키 때문이었다. 훈련을 본 골키퍼 코치는 체흐의 재능을 단박에 알아보았고 10살이었던 꺾꼬마 체흐의 골키퍼 인생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어느덧 17살이 된 체흐는 성인 축구계에 도전하면서 FK 크멜 불사니, AC 스파르타 프라하 등에서 뛴 후 리그앙 스타드렌 FC로 옮겨간다. 체흐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2002년 U21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다. 단 한 개의 실점만을 내어주면서 체코를 우승으로 이끈 체흐는 곧바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유로 2004에서는 체코 주전 골키퍼로 나서면서 체코의 4강 진출을 멱살 잡고 캐리했다. 유로 2004 베스트 11 골키퍼 자리에 선정된 것은 덤이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많은 영국 축구 클럽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아스날이 체흐를 호시탐탐 노렸다. 하지만 영국의 악명 높은 취업 비자 문제로 인해 아스날과의 계약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때 기회를 잡은 건 다름 아닌 첼시였다. 체흐는 2004년 700만 파운드에 잉글랜드 첼시로 이적하게 된다. 700만 파운드는 약 한국 돈으로 106억 정도가 되겠다. 당시 첼시의 골키퍼였던 카를로 쿠디치니의 백업으로 영입되었고 체흐가 첼시로 왔을 때가 22살이었으니 골키퍼에겐 유망주나 다름없는 나이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체흐를 영입한 건 우버지 무리뉴가 아니다. 전임 감독이자 이후 레스터시티 기적의 우승을 이뤄낸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 영입했다. 하지만 라니에리 감독의 명은 체흐 영입까지였다. 곧바로 잘렸기 때문이다. 이후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후 프리시즌에 쿠디치니가 팔꿈치 부상으로 빠지자 체흐가 주전 골키퍼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가 알겠지만 전설의 레전드 이제부터 시작된다. 스타트! 04-05 시즌 체흐의 데뷔전인 맨유전에서 1대0 무실점 클린시트 경기를 하면서 좋은 시작을 알렸다. 체흐의 좋은 시작은 결국 프리미어리그 1025분 연속 무실점이라는 괴물같은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이 기록은 08-09 시즌 반데사르가 1311분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깨졌지만 25경기 클린시트, 38경기 15실점이라는 첼시 리그 역대 최소 실점 우승을 기록한다. 쿠디치니를 밀어내고 후바지 주전이 된 건 덤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수비력으로 05-06 시즌도 첼시의 2연속 우승에 큰 기여를 하면서 탄탄대로 세계 최고 골키퍼 인생을 밟아나간다. 그리고 체흐에게 찾아온 비극. 2006년 독일 월드컵 체코의 수문장으로 활약한 체흐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이 끝난 직후 수술을 받게 된다. 이 부상을 시작으로 체흐는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했던 것이 06-07 시즌 2개 골절 부상이다. 2006년 10월 14일 첼시와 레딩의 경기였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후 단 20초 만에 체흐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공을 잡으러 몸을 던졌고 그때 레딩의 미드필더 스티브 헌트가 체흐가 있는 방향으로 쇄도했다. 헌트는 속도로 제어하지 못했고 체흐의 머리를 무릎으로 그대로 가격한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점프를 하면서 골키퍼를 피하기 마련인데 이 상황에서 헌트는 점프는커녕 오히려 체흐에게 끝까지 달려들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다. 체흐의 아버지는 헌트가
채우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고의성 여부는 오직 헌트만이 알겠지만 채우는 그대로 쓰러졌고 주심은 헌트에게 그저 경고만 주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고통에 괴로워하며 쓰러져 있는 채우에게 피치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다. 결국 채우는 기어서 피치 밖으로 직접 나가야만 했다. 지금 생각한다면 축구선수의 부상에 대해, 그것도 머리 부상에 대해 이런 안일한 태도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다. 채우는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때서야 첼시 선수들과 이루진들은 심각성을 느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른 뒤에 들것에 들려 경기장 밖 드레싱룸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채우가 부상을 당하고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고 한다. 그 후에 병원으로 이송된 채우는 긴급 수술을 받게 되는데 첼시와 레딩의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채우의 부상으로 인해 교체로 들어간 쿠디치니 역시 레딩 선수와 충돌해 기절하는 바람에 교체할 골키퍼가 없어서 존 테리가 임시로 골키퍼를 보며 힘겨운 경기를 펼쳤다. 그리고 채우는 수술을 마쳤고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은 이 부상으로 인해 채우가 생을 마감할 뻔했다고도 했다. 축구 인생이 아닌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나게 심각한 부상이었다. 채우가 수술할 당시 두개골 골절 엑스레이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 사진만 봐도 얼마나 큰 부상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정말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첼시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채우가 입원해 있는 레드클리프 병원에 문병을 가면서 빠른 회복을 빌어주었다. 채우는 좋은 회복력을 보이며 안정을 찾았고 6일 만에 퇴원했지만 복귀를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심지어 부상당한 두개골은 일반인보다 경도가 3배 이상 약해졌다. 퇴원 이후 재활에 몰두한 채우는 시즌 아웃을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복귀를 열망했다. 그리고 2007년 1월 20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채우는 럭비 경기에서 봤을 법한 헤드기어를 쓰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지금은 채우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다들 익숙하겠지만 당시에는 참 낯선 모습이었다. 팬들의 응원과 동료들의 믿음 속에 마침내 복귀전을 치른 채우. 비록 리버풀전 2골을 먹히면서 패하고 말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일이었다. 이후 채우는 첼시 주전 골키퍼로 완전히 돌아왔고 바로 다음 경기부터 8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준다. 참고로 채우가 쓰는 헤드기어는 럭비 기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 캔터베리 오브 뉴질랜드에서 맞춤 제작을 했고 충돌로 인해 약해진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우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헤드기어로 인해 피파 19 게임에서는 구단 관계자와 협상하고 있는 게임 속 채우의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다. 채우는 이것을 보고 안녕하세요. SNS에서 나는 꼭 넥타이를 맨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EA는 채우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복장을 바꿔주었다. 그래서 헤드기어를 벗겼는데 헤드기어를 쓸 때는 몰랐던 탈모가 드러난 것은 덤이다. 페트르 채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2편으로 나눠서 제작할 예정이니까 2편도 잘 봐줬으면 감사하겠다. 시청해줘서 고맙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이상 우딱이었다. 아 더워. 개더운데? 난 더운 게 제일 싫다. 안녕.